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 행위 중 그 행위와 관련된 거래계약서에 거래계약에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그 문제에서 거래계약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세요. 거래계약에다가 밑줄 잡으시고 거래계약은 낙성이고 분료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 중개의 대상 행위는 모두 낙성이고 분료식입니다. 낙성이고 분료식이다. 그죠? 자, 요거의 반대말로 한번 좀 저한테 답변해 주시겠어요? 순서대로. 요 물이고 요식이죠. 요물성과 요식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개 대상 거래에서 요물과 요식은 없어요. 1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꼭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일부를 누락을 했대요. 누락을 했을 때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이 유효하겠느냐 무효이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요식성이 없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2번. 전화로 거래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달라 끊어주세요. 계약금이 교부되었으나 다시 한번 달라 끊고 거래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지 않았답니다. 계약서는 안 썼는데요. 일단 합의가 있었고 계약금이 줬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된 계약을 우리 이제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주된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됐어요. 네, 주된 계약이 어느 단계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된 거예요. 합의에서. 자, 종된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약금 계약 성립됐어요? 네, 어느 단계에서요? 계약금이 교부된 단계에서 이 그 계약금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꼬시는 질문으로 뭐는 작성하지 않았대요. 계약서 안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효력을 따질 때에서는 다만 이제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은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인 간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3번. 중개업자의 거짓 언행으로 인해 밑줄 한 번만 잡을까요? 그게 뭐죠? 내자로 금지행위죠. 내자로 금지행위. 몇 년 몇 천의 형벌 떨어지는 금지행위죠. 1년 1천. 그런데 이거는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야? 중개업자. 그럼 중개업자를 처벌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들이 한 거래계약은 어떻게 될 거냐 얘기죠. 당사자들이 한 거래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시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자, 여기서 그 다소 높은 금액이 아니고 무척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103조나 뭐 104조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다소 높은 금액 이렇게 나왔을 때는 유효합니다. 4번. 주택법에 의하여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요거 밑줄 한번 잡을게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그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되어졌을 때 그 규정은 강행성이 있습니다. 그죠? 강행 규정이에요. 더 나아가서 효력 발생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자 효력 발생 규정입니다. 그거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 그거 위반하게 되면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청약 통장 이런 거 거래해봐야 무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강행성도 있고요. 또 효력 발생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 무효가 됩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5번. 중개업자와 매도 의뢰인 간에 체결된 거래계약.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내자로 직접 거래라 그러죠. 직접 거래. 유효 무효? 유효. 그 대신 처벌은 하죠. 누구를? 둘 다를 중개업자를 몇 년 몇 천? 3년 1천. 업자 처벌은 받습니다. 그러나 유효합니다. 누구의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즉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유효하게 만드는 거죠. 9번 갈게요. 행정관청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1번. 행정관청에 의한 지도감독의 권한과 행정처분의 권한은 서로 다른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어떤 중개업자가 있는데
강남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지도 감독. 국장이 있는데 국장이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시도지사가 있는데 시도지사도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지도 감독은 다 할 수 있어요. 관청이면 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하는 행정처분은 안 돼요. 그다음에 국장이 뭐를 또 할 수도 없냐면 중개업자한테 직접 행정처분을 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중개업자가 강남구에 있는 중개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강남구청장은 중개업자에게 뭐를 때릴 수가 있어요? 행정처분을 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권한과 뭐 할 수 있는 권한은 틀린 개념이에요. 지도 감독을 하는 권한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르다는 말이지. 그죠? 네, 그러면 행정처분은 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등록대장에다가 기록을 해야 정지를 하거나 등록대장에 있는 기록을 삭제해야 취소가 되는데 그런 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관청에서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처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권한과 행정처분을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2번. 거래정보 사업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고요. 국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의 대상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도감독을 불응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도감독 불응. 일단 지도감독을 누가 불응할 수 있냐면 중개업자가 불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협회도 우리 지도감독을 받는 거를 뭐 좋아라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항으로 나온 거래정보사업자도 지도감독을 불응할 수가 있을 건데 각각의 제재가 좀 달라요. 중개업자는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그럼 뭐 업무 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협회가 지도감독을 국장으로부터 받는데 국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불응하죠? 예, 그럼 어떤 제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 과태료. 예. 그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을 불응했을 때 역시 500 과태료인데 얘가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지금처럼 지정 취소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지정 취소까지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죠? 그 지도감독 한 번 불응했다고 너 그럼 지정 취소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협회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고 불응하면 500 과태료. 이건 물론 협회는 이제 국장이 하는 겁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자. 신청자는 아직 중개업자는 아니잖아요. 신청만 한 단계니까. 그런데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우리 그 신청한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사무실은 잘 갖췄는지 이런 거 우리 한 번씩 검토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고요. 분사무소 소재지가나 시장구청장도 지도감독의 관청에 해당이 된다.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면 현지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으면 뭐 이제 법을 잘 준수하는지 이런 걸 알 길이 없으니까.